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밖에 나가서 들녘을 보면 청보리가 일렁이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또 어느덧 그 청보리가 황금빛으로 변했더라고요. 노랗게 익은 보리가 여름의 문턱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콘텐츠 안테나에서는 보리, 제주의 보리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주의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키고 보존할까 고민하고 있는 현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어 소믈리에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맥주의 가장 다채로운 매력들을 발견하고 또 그 가치를 많은 분과 공유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비어 소믈리에 김미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제주 음식을 공부하는데요. 마을에 있는 제주의 어르신들의 음식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배지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제주 보리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주의 특산물이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감귤을 많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지금은 감귤이죠. 근데 보리의 주산지가 또 제주였다면서요? 아, 그렇죠. 우리가 농업의 제1위가 보리였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근데 언제까지가 작목이 1위였어요? 60년 이전에는 1위였죠. 60년대에서도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60년대에 감귤 농사가 들어오고 또 특용 농산물이 재배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제주의 주 식량원이 보리하고 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안 지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보리 농사를 지었고 생명산업의 1위를 차지하는 게 보리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농가들이 보리를 재배했을까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1000여 가구가 지금도 보리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양으로 따지면 전라도 다음으로 지금 제주에서 제주가? 보리 생산량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 보리 매수 계약량이 7,100톤 정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올해는 1만 톤 계약하기로 해서 지금 열심히 다들 보리를 배신 데도 있고 이제 배기를 기다리고 있는 농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주에서는 보통 어떤 보리를 재배를 해요? 쌀보리하고 맥주보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 맥주보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옛날에는 그 보리 농사가 지금 화학 비료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지력을 다 높일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거름량이 많지 않으니까 농사 양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옥하고 좋은 땅에서는 쌀보리를 주로 비옥한 땅에서 재배한 반면 이렇게 거름량도 적고 이렇게 땅 토질이 박해도 되는 것이 겉보리였었어요. 겉보리. 네. 그래서 겉보리하고 살보리를 하다가 후에 맥주보리. 제주에서는 맥주보리보다는 주냉이보리라고 더 많이들 얘기하죠. 아, 맥주보리인데 이제 제주어로는 주냉이보리, 예, 두 줄보리, 주냉이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어와서 이제 지금은 맥주보리가 이제 주 생산량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네. 그럼 제주에서 처음 보리를 재배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부터 했다라는 기록을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본 기록으로는 그 신증동국 여지승남 제38권에 제주목, 정의연, 대정현의 다양한 풍속과 이제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 세 지역의 토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 중에 맥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530년에 그게 완성이 됐으니까 적어도 1530년에는 제주도에 보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선총독부에서 1927년부터 29년도까지 생활 생태 조사를 해요. 그중에 제주편을 보면 제주에서 70%는 보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보리가 제주도 사람들의 생업을 좌우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작물이었다. 그리고 제주 배치라는 우량 매가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품질이 좋아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우수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기 클 때는 이렇게 주로 일상생활에 먹을 때는 보리하고 좁쌀 섞은 밥을 먹었어요. 보리쌀을 삶아뒀다가 거기다가 조를 같이 섞어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먹을 밥은 위에 그 산뒤쌀 있죠, 밥뼈. 그걸 위에 살짝 얹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싹 걷어서 주면 그거 다 먹는지 안 먹는지 계속 앉아서 보다가 좀 남겨주면 그거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는? 저는 너무 저는 이해가 재밌게 잘 듣고 되는데요. 있어요. 진짜요? 왜? 오늘 이렇게 제주에서의 보리가 이런 역사와 역할이 있었다는 걸 들으니 너무 재밌고요. 제가 비어 소믈리에로서 이제 맥주에서 보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나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8,000년 전부터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맥주 양조를 했었다라는 증거를 흔적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고고학적으로도 수메르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다양한 맥주 양조 기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가장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약 13,700년 전에 이 맥주 양조장의 유적을 발굴하게 돼요. 이제 이로 인해서 맥주의 역사가 무려 5,000년이나 앞당겨진 셈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역사적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업 이전에 인류는 중석기 시대 때부터 어쩌면 양조를 했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셈이죠. 그래서 맥주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주인공인 셈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리는 크게 나누자면 이제 겉보리와 쌀보리가 있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겉보리가 굉장히 거칠고 밥으로 먹기 힘들었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어떨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겉보리라고 하면은 이제 껍질과 이 알맹이가 굉장히 잘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네, 가지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쌀보리는 이게 굉장히 쉽게 떨어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맥주에선 주로 겉보리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맥주 양조에 있어서 껍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맥주가 되려면은 발효 이전에 이제 맥즙이라는 게 있죠. 이 맥즙에서 불순물을 걸려내는 이런 여과의 과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리의 껍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리가 당연히 전분도 높고 단백질이 낮다는 이런 훌륭한 특성도 있지만 겉보리라는 껍질이 또 여과의 역할도 해주었기 때문에 맥주라는 완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맥주에서는 겉보리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역할을 하고 한다는 있죠. 거 오늘 다시 알았어요. 네. 또 한 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겉보리도 또 나달이 어떻게 달렸는지 따라서 두 줄 보리 그리고 여섯 줄 보리라고 또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두 줄 보리는 이제 두 줄이 배치되어 있는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납작한 형태이고요. 여섯 줄 보리는 이제 육각형 모양으로 좀 더 통통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맥주를 만들 때는 두 줄 보리를 주로 사용하는데 지금 제주에서도 많이 재배되는 게 두 줄 보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맥주보리라 해가지고. 네. 두 줄 보리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또 이게 나달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맥주를 혼탁하게 만드는 단백질은 또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맥주에 양조하는데 가장 적합한 보리의 종류이고요. 또 우리가 쉽게 뭐 마시는 라거 같은 맥주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옥수수 같은 부가물을 많이 넣어요. 이런 맥주에는 여섯 줄 보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우리 어르신 세대에 네. 정말 보리를 주식으로 했었고 어쨌든 제주의 오랜 밥상을 지켜왔다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보리와 관련된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기 옛날 속담이에요. 제주 속담에 저릇은 보리 고슬 때 가시아방 오민 조로모로도 저럴 틈 없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저 가시아방은 알겠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 바쁜 보리 수확 때 장인어른이 오면 엉덩이로도 절할 틈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보리 수확하고 장마랑 이렇게 금방 장마가 닫히니까 그리고 보리를 베어서 이렇게 걷어들이지 못할 때 비를 맞아버리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해는 거무튀튀하면서 곰팡이 냄새 나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를 피해서 빨리 수확해야 되니까 날이 좋은 날을 저기 보리 수확할 때 누가 와도 쳐다볼 겨를이 없을 만큼 필사적으로 보리 수확을 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리 방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충일을 끼워가지고 주로 보리 방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보리 방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리 방학하면 하루? 아니죠. 보통 3일 이렇게 보리방학을 하는데, 보리방학 하면 이제 주로 애를 본다든지 아니면 밭에 가서 같이 일손을 돕는다든지 하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보리밭에 꽁들이 알을 많이 까놔요. 그러니까 그거 삶아서 먹는 그 맛이 최고였었고. 아니 그러면 육지에는 보리방학 없죠? 저는 보리방학이라는 말을 자체를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벌초방학은 맞아요, 벌초방학. 했었는데. 네, 철권같이 벌초방학은 있었죠. 근데 진짜 고냉이 손도 이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고냉이 손도 빌릴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좋아야 된다. 고양이 손도.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저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방학을 해가지고 저기 그 일손 돕기 운동 참 방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외가가 가파도인데요. 제가 실제로 외가에 가면 도통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리도 많았고 하니까 저는 보리 하면은 그 보리집을 그 도통시에 넣었던 게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네. 도통시 이제 화장실에 흑돼지가 있어요. 제주도. 제가 그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못 가니까 할아버지가 요강을 머리맡에 이렇게 놔주셨는데요. 그 독거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 네. 대한 이야기를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선생님. 그쵸. 네. 저기 아마 모르실 거예요. 도통시 하면 화장실하고 돼지우리가 합쳐진 공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다가 아까 또 보리집 있죠. 보리집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농산물을 수확하고 난 부산물들을 다 그 통시에 넣어가지고 돼지우리의 그 분뇨가 같이 섞어지면서 돼지가 또 특징이 가만히 있지 않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똥오줌 싼 거를 밟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반려시켜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퇴비의 거름 공장. 지금 뭐 화학비료 공장이 아닌 집집마다 있는 거름 공장이 통시였었어요. 이거를 보리농사 지을 밭으로 운반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 이렇게 뿌려서 밭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리 이 농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통시에서 거름을 얼마만큼 많이 생산해냈느냐에 따라서 그해 보리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의 가름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똥도 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리방학은 익숙지 않은데, 저는 보리 하면은 그나마 예전에 많이 먹었던 미숫가루라고 그쵸. 네. 그게 보리로 만든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떠올라요. 그래요? 네. 미숫가루 우리는 보리 개혁이라 그랬거든요. 보리게요, 맞아요. 네. 그렇게도 표현하죠. 뭐 드셔보셨어요? 아니 저는 지금 마셔본 적이 없어서 지금 맛을 상상하고 있는데 이제 미숫가루랑 비슷할까? 약간 사실은 같은 미숫가루에서 온 게 맞아요. 네, 조선 무쌍 요리제법에서도 미시라고 하는데 보리를 볶아서 가루낸 거를 미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주에서는 개혁이라고 하고 보통은 콩개혁하고 보리개혁을 제일 많이 만들죠. 지금 미숫가루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현미, 율무, 갖가지 곡류나 서류를 넣고 볶는데 제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단독으로 보리만 볶거나 네. 단독으로 콩만 볶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동생이랑 제가 9살 터울인데요. 저희 엄마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이유식인데 보리 개혁을 물에 개어가지고 저희 남동생한테 떠먹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도 했었고 어르신들이 비 오는 날 개혁을 만들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습한 날 개역을 만들면 가루를 만들면 그렇죠. 이게 습해가지고 금방 축축해질 텐데 왜 비 오는 날 개역을 만드세요? 라고 하니까 바쁘다고. 맞아요. 네, 비 오는 날은 네. 밭에 일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비 오는 날밖에 할 수 없다고. 그만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바쁘셨나 봐요, 정말. 이 망종을 기해서 이 보리를 베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과거의 보리, 특히 이제 겉보리로 네. 보리 개역을 만들어서 이제 드셨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또 보리로 만든 전통 음료가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 네. 오늘 소장님께서 준비해 네. 오셨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네. 보리 신다리를 만들어 아유, 왔는데요. 네. 네. 아, 시작해볼까요? 네. 자, 오늘 소장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아유, 것들이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큰 잔에 있는 게 보리 개역인 것 네, 같고 개역. 지금 작은 잔에 있는 게 신다리인데 네. 신다리 같이 한번 시험해 네. 보실까요? 네. 아우, 잘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네요. 네, 잘 만듭니다. 저는 오늘 가장 궁금한 시음평이 우리 김미연 씨. 아, 떨리네요. 선생님 잘 네, 부탁드릴게요. 시음평이에요. 좀 마셔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일단 신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서 생각보다 뭔가 이 비주얼로 봤을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은 상상이 안 되는 맛이었는데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맛은 약간 그 우리가 찐빵이라고 하죠. 약간 그 찐빵에서 나는 그런 맞아, 고소 맞아. 아, 네, 뭔지 네. 알겠어요. 누룩 냄새. 네, 무릎에 예. 그 약간 쿵쿵 네, 네, 그런 향이. 그리고 또 약간 묵직하면서 부드러워서 아, 감사합니다. 약간 요거트를 마시는 듯한 질감이 맞아요. 느껴지기도 그래서 해요. 선생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이거 제주식 요구르트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네. 많이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산균이 그러면 네. 많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달려오시니까. 또 그러니까 보리로 만들 수 있는 음료 신다리를 즐겨 마시는 게 아니라 밥이 쉬면 그 밥을 어쩔 수 버리지, 없이. 버리지 네. 않고 그거를 신다리로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어서 먹었죠. 저 지금 이제 보리니까 지금 신다리까지 드셔보셨잖아요. 보리가루에 신다리를 넣고 발효시키면 바로 여기 네. 앞에 보이는 보리 아. 상해떡이라고 네. 하죠. 네. 이거요. 상해떡. 네. 이것도 좀 먹어봐야겠다. 네, 드셔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상해떡 색깔도 이쁘다. 이제는 보리가 저기 예쁘게 도정이 되니까 팥도 들었네요. 네, 안에 어이구 예. 뭐 솔직히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맛있을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네. 이 빵이 요즘 전통시장 가면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사고 네, 예. 네. 그렇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제가요 서울에 있을 때 후배가 저기 시댁이 제주도인 거예요. 갔다 오더니 이제 선배님 어머 세상에 시댁 갔더니 차례상에 빵을 다 올렸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상에 떡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있지 아니 길다란 뭐 노란 빵을 올렸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죠. 빗상회라고. 네, 우리가 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회 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부족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보리가루로 지금은 이게 보리가 예쁘게 도정이 돼서 이렇지만 보리가루에다가 신다리 섞어가지고 이제 빵을 시루떡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직사각형으로 만든 게 빗상회거든요. 빗상회는 그야말로 제사상에 이렇게 시루떡처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상해떡은 반 태워주는 용. 반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눠가지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제사에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제사집에 갈 때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기 좋게끔 이렇게 해가지고도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사상에 올릴 건데도 동그랗게 해간 이유가 이렇게 백중에 온 사람들 다 하나씩 다 조금씩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나눠주기 쉽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갔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왜 이 보리빵을 제사상에 올렸어요? 쌀이 워낙에 귀했으니까 밀 농사도 어느 정도 소수했었고 그나마 이제 보리는 주곡이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상해떡을 만들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막걸리를 넣어서 발효시킨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걸리보다는 아무래도 신다리를 가지고 네, 신다리. 상해떡을 많이 했었고 이 상해떡은
지금처럼 저희가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나 봐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제사상에 올리려고 많이 했었고 일상적으로는 죄기떡이라는 걸 많이 드셨다고. 저도 최근에 안 건데요. 이제 방에 고대로 갈고 이제 위에 이제 조금 거친 등굣고로. 네, 네, 등굣고로로 네. 그걸 가지고 신다를 넣어서 쥐인 다음에 찐떡이 있대요. 네, 그걸 네. 죄기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오히려 더 많이 먹었지 상해떡은 아무 때나 먹었던 음식은 네.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리빵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좀 건강한 맛 이런 느낌이 네, 들고 네. 그 맛은 맛은 좀 떨어질지 모르나 건강엔 네.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인가요? 근데 은은한 보리의 또 맛은 또 있어서 뭔가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자극적인 음식에 좀 지쳐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빵이지 않을까. 계신 것 같아요. 많이들 지쳐 계세요. 지쳐 계신 것 같은데요. 보리로 만든 전통 음료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음을 했던 보리 개혁, 또 네. 신달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요즘은 네. 바로 이겁니다. 맥주가 아닐까 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비어 소믈리에도 모셨는데 네. 근데 전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비어 소믈리에가 어떤 직업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비어 소믈리에란 쉽게 말씀드리자면 맥주 생산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뭐 관리나 서빙 그리고 패키징 또는 뭐 우리가 펍이나 레스토랑에서 식음료 매장에서 맥주를 접하잖아요. 그때 맥주와 음식의 페어링 그리고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전 과정에서 좀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객과 소통을 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비어 소믈리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보리가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재료인가요? 보리는 이제 맥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4대 원료 중에 하나예요. 제일 기본이 되는 원료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확한 보리로 바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보리를 이제 메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메가는 우리가 몰트라고도 잘 알려져 있고요. 이 메가가 바로 맥주의 색상과 또 맥주의 알코올 도수 그리고 맥주의 이제 바디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입안에서 느껴지는 약간 무게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메가의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맥주의 색깔이 입혀지는 거죠. 우리가 맥주 하면은 무슨 색깔 떠오르세요? 보리차색. 네, 보리차색, 네, 이제 황금빛색,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맥주는 흑맥주도 굉장히 있고. 흑맥주같이 짙은 검정색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황금색부터 뭐 중간 갈색, 붉은 띠는 색, 그리고 검은색까지 이르기까지 이 메가의 열을 가함으로써 얼마나 열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색깔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색깔이 바로 맥주의 색깔을 결정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보리가 참 신기하네요. 이런 거. 네.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메가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발효되는 당이 많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발효되지 않고 남았던 이제 잔당이라 하는 것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마셨을 때 좀 달달하고 묵직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제주 보리로도 맥주를 만드나요? 네, 제주 보리로 이제 맥주가 만들어진 건 사실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제주 보리 맥주 산업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제주시 자체에서도 다양한 품종 개발을 통해서 제주 보리를 활용한 맥주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 경에는 호품이라는 품종의 보리를 개발을 했고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2008년도에는 백호보리라는 또 품종을 개발을 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호품 품종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색깔이 황금빛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밝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백호보리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지역의 적응성이 뛰어나고 또 네. 바이러스나 이런 병에 저항력이 강하고 또 맥주에 필요한 전분이 많은 이런 고품질의 보리를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맥주, 제주 보리로 만든 맥주의 맛은 어떠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호품 보리 경우에는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비교적 순한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호보리 품종으로 만든 맥주는 이보다 조금 더 쌉쌀한 보리의 진한 특성이 좀 도드라지는 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가 보리의 주산지면 제주에서도 이렇게 좀 철학을 가진 그 맥주 양조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만의 맛을 내는 그런 집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
그거 먹어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맞아요. 그런 문화가 좀 아니 이제 많으면 잘- 진짜 그 거리를 특화시켜가지고 네, 그게 예. 아마 많이 생겨날 게 사실은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양조 이제 허가를 받는 게 정말로 까다롭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쉽게 술을 만들어서 파는 자격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많이 완화가 됐고 소규모에서도 이제 양조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보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면 이제 소믈리에 분께 제가 좀 궁금한 게 제주 맥주를 이제 저희는 제주도 사람이니까 이제 얼마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관광객의 입장에서 제주 보리로 만든 맥주가 있을 때 어떤 점에 좀 부각을 시키면 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많이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는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시 100% 국산 제주 보리를 사용한 지자체 특별 맥주 이런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18년도부터는 민간으로 이양되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잘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제 생각에는 방금 지역과 연계한 여행 같은 거 말씀해 주셨다시피 로컬 푸드라는 게 바로 크래프트 맥주가 대변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제주 보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많은 양조장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그 도전에 합류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여행을 곁들인 그렇죠. 네, 제주에서 또 이곳에서 와야지만 마실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 그야말로 열풍인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양조장 투어를 위해서 제주를 찾는 분들도 꽤 많아졌다고 네. 하던데 이렇게 특별히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제 맥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독창성 그리고 다양성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존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맥주는 일단 좀 천편일률적인 면이 없지 않았나 그 대기업이 생산하는 라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고 다양한 맥주 스타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일단 그 다양한 선택권에서 오는 만족감이 일단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주신 주세법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제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양조장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캔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요즘 수제 맥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이런 레트로 트렌드에 힘입어서 맞아. 무슨 표 맥주 이런 레트로 제품, 그러니까 다른 타 업체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한 맥주가 편의점에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그 크래프트 맥주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저변이 확장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이제 그 맥주 캔 배출량 1위입니다. 그만큼 뭐 일주일에 그냥 갖다다 버리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수제 맥주 시장 열풍이라고 하지만 그 국내 보리, 국산 보리로 만드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그러니까 활용면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보리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맥주에 아직 많이 활용하지 못하나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면 맥주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메가, 홉, 효모, 물이에요. 근데 메가는 거의 지금 수입산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홉 역시 거의 100%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효모도 국산 제품을 찾기란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부터 과연 우리가 정말 맥주를 만들 때 다 이렇게 의존을 했냐 수입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0, 70년대 들어와서는 맥주 재배가 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메가도 직접 국내에서 생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는 메가 보급률이 100%에 이르는 그 순간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점차 이제 맥주라는 제품을 접하고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의 보리로만은 이걸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점차 수입산을 늘리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수입산이 굉장히 늘다가 2010년도쯤에 와서 이제 한미 FTA와
한유럽 FTA가 체결되면서 아주 값싸고 질이 좋은 수입산 메가가 다량으로 들어오게 되고 국산 보리 재배 농가는 이제 점점 없어지는 이런 추세가 된 거죠. 아니 값싼 건 뭐 이해하겠는데 질도 좋아요? 그 수입산들이?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래버리면 참 네. 문제네요. 하지만 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암울하지는 또 않아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국내 보리를 좀 상용화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맥주 산업 박람회에서 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산에서 만든 보리 메가를 선보였어요. 이제 그 광맥이라는 품종이었는데 이 군산의 보리를 활용한 맥주를 만드는 국내에 한 7개의 크래프트 양조장들이 직접 이 보리를 활용해서 맥주를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지금은 판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힌 이런 소규모 양조장들과 협업을 한다면은 그리고 이들에게 국산 보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다방면적인 이런 지원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은 우리도 국산 보리를 많이 활용해서 국산 보리로 만든 맥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지역 농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수제 맥주 시장도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두 분은 보리 산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보리밥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만 우리가 찾지 말고 그때 당시에 그 정말 굶주리면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살아보자고 애를 썼던 그 삶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쌀 한 톨 버리는 게 없었거든요. 저희가 온전히 다 활용하려고 했던 지혜를 모았던 그 지혜도 우리가 건강한 밥상 먹지 않게 이렇게 생각해봐야 이렇게 환경도 우리가 정말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걸 이어서 이야기하면 실제로 정말 보리에는 풍부한 영양소도 들어가 있고 GI 수치도 낮아서 정말 정말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 각광을 받잖아요. 대정 지역에서도 젊은 제주도 토박이들이 제주 보리 방앗간에다가 네. 제주 보리를 이용한 카페 음료를 메뉴해서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충분히 스토리텔링과 제주의 이야기를 넣어서 하면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저 제주의 친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이렇게 네. 저기 계셔서 너무 저기 반가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소장님은 오실 때마다 어르신들이 되게 대견해 하세요. 제가요? 제주도 어르신들의 아이돌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주 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수제 맥주까지 딱 시험했으면 오늘 정말 최고였는데 그게 좀 없어져 아쉽네요. 네. 제가 또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주 보리의 소비를 좀 늘리려면 그 소비자들 관심을 좀 끌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게 됐고요. 올 여름에는 이제 더위와 갈증을 해소해주는 우리 제주 보리로 건강과 또 맛까지 챙기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